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사발티브입니다. 이번 사연은 뉴질랜드 이민 후 가장 후회되는 것과 가장 잘한 결정에 대한 사연입니다. 혹시 이민 가면 모든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든 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틀렸습니다. 이민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아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정말 잘한 것도 있죠. 저는 뉴질랜드에 온 지 10년이 됐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민 후에 이민 잘했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둘 다예요. 예,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후 제가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리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5가지요. 좋은 것만 말하지도 않을 거고 나쁜 것만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엄마 곁을 떠난 것. 이게 제일 아파요. 진짜로요. 엄마는 제가 이민 올 때 65세셨어요. 지금 75세고요. 엄마, 나 뉴질랜드 간다. 그래, 잘 다녀와. 자주 연락해라. 엄마는 웃으며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모한테 들었어요. 제가 떠난 날 엄마가 하루 종일 우셨대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1년에 한 번 한국 가서 뵙고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3년을 못 갔어요. 3년이요. 그 사이에 엄마는 늙으셨어요. 많이요. 2022년에 한국 갔을 때 공항에서 엄마를 봤는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머리는 새하얘지고 허리는 굽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엄마, 얘야, 왜 울어? 엄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혼자 사세요.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서울에 살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엄마가 아프시면 혼자 병원 가세요. 약 타러? 혼자요. 외로우면 그냥 참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 뵈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생신에 미역국 끓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엄마 편찮으실 때 옆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 엄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동생이 전화했을 때 저는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었죠. 비행기표 당장 내일 출발해도 한국 도착까지 이틀이에요. 거기다 비행기 값만 200만 원. 그냥 무력했어요. 지금도 가끔 밤에 생각해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엄마가 덜 외로우셨을까? 이민의 가장 큰 대가는 돈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엄마가 75세예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두 번째로 커리어를 포기한 것. 한국에서 저는 IT 회사 과장이었어요. 팀도 있었고 연봉도 괜찮았고 승진도 눈앞이었어요. 뉴질랜드 와서 처음 2년은 창고에서 일했어요. 일단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었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 했던 일보다 훨씬 낮은 포지션이에요. 연봉은요, 한국 과장 때보다 적어요. 환율 따지면 훨씬 적고요. 가끔 옛날 동료들 소식 들으면 속상해요. 야, 나 부장 됐어. 나 이직했는데 연봉 2배야. 우리 회사 스톡 옵션 받았어. 저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자리예요. 물론 뉴질랜드에서 커리어 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20대, 30대 초반에 온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30대 중반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국에서만큼 못 올라가요. 나이, 억양, 문화적 차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임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부장은 했겠죠. 여기서는요, 평생 중간 관리자일 것 같아요. 커리어의 정점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게 아까울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한국 친구들을 잃은 것.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고민도 얘기하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 이민 오기 전에 송별회를 했어요. 야, 자주 연락하자. 1년에 한 번은 만나자. 너 한국 오면 연락해? 처음 일해서 2년은 연락했어요.
카톡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근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시차도 있고 공통 화제도 없어지고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만나서 술 마시는 사진 올리면 서운하죠. 나도 거기 있고 싶은데 친구 결혼식 못 가요. 비행기 값에 시간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조문도 못 갔어요. 계좌이체로 부의금만 보냈죠. 지금은요. 1년에 한 번 카톡 한두 번 하는 사이가 됐어요. 야, 잘 지내지? 응, 너도? 응, 응. 네, 끝이에요. 20년 우정이 세 줄 카톡으로 정리되는 거 보면 허무해요. 여기서 새 친구를 사귀면 되지 않냐고요? 40대에 새 친구 사귀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외국에서요. 친구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20년 함께한 친구만큼은 아니죠. 네 번째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쉽게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건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은근히 커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직접 해 먹거나 비싼 한식당 가거나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도 배달비가 음식값보다 비싸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한식당 가면 25달러 약 2만 원. 한국이면 8천 원이면 먹을걸요. 고추장, 된장, 김치 다 한인마트에서 사야 하는데 가격이 2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예능 보는 거 혼자예요. 한국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어제 그거 봤어? 하면서 얘기할 텐데 여기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콘서트 보고 싶어도 한국 가수들 안 와요. 가끔 오면 표가 200달러 16만 원 넘어요. 명절 때는 더 외로워요. 설날, 추석 한국에서는 가족들 다 모여서 떡국 먹고 송편 먹고 차례 지내고 하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에요. 회사 가고 일하고 집 와서 혼자 밥 먹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온 기분이에요. 5번째로 만약에라는 생각. 이게 제일 무서운 후회예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이민 안 왔으면 한국에 있었으면 엄마 옆에 있을 수 있었을 거고 커리어도 더 높이 올라갔을 거고 친구들이랑 자주 만났을 거고 한국 음식 마음껏 먹었을 거고 근데 동시에 또 생각해요. 만약에 이민 안 왔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야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주말에도 회사 전화 받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만약에라는 생각은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정답이 없다는 거요. 자, 이제 좋은 얘기 해볼게요. 후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준 것. 저희 딸이 이민 올 때 10살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3개 다녔어요. 수학, 영어, 피아노. 밤 10시에 집에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주말에도 공부했어요. 중학교 가면 더 힘들어진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딸아이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뉴질랜드 와서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놀아요. 자전거 타고 나무 타고 뛰어놀고 숙제 30분이면 끝나요. 학원 없어요. 주말에 가족이랑 등산 가고 해변 가고 피크닉 가고 딸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신나서 얘기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벅차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모습 못 봤을 거예요. 지금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전히 행복해 보여요. 스트레스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요.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아이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2번째로 워라밸을 찾은 것. 한국에서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주말에도 일했고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졌어요. 가족이랑 대화 거의 없었어요. 취미? 무슨 취미를 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딱이에요. 주말에 일? 절대 안 해요. 회사 전화? 무시해도 돼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직 해가 떠 있어요.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냐고요? 운동 가요? 딸이랑 산책해요? 저녁 천천히 먹어요? 책 읽어요? 드라마 봐요? 주말에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바비큐 하고 처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혈압도 높고 스트레스로 위염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다 나았어요.
물론 돈은 덜 벌어요. 근데 행복은 더 많이 느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요. 세 번째로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 한국도 안전한 나라예요. 근데 뉴질랜드는 더 안전해요. 딸아이가 혼자 학교 가요.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전혀 걱정 안 돼요. 밤 10시에 동네 산책해도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차문 안 잠그고 마트 갔다 와도 아무 일 없어요. 물론 권장하진 않지만요. 집문도 낮에는 안 잠가요. 이웃들 그냥 들어와서 안녕해서 하고 인사하고 가요. 범죄율이 정말 낮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괜찮고 여자 혼자 밤에 다녀도 괜찮고 이 안전함이 주는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자연 속에서 사는 것. 뉴질랜드의 자연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집에서 10분만 차 몰고 가면 바다예요. 30분 가면 산이에요. 1시간 가면 국립공원이에요. 주말마다 자연 속에 있어요. 등산하고 수영하고 캠핑하고 바비큐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자연이 뭔지 몰랐어요. 산이라고 해봤자 등산로 정비된 북한산 정도? 여기는 진짜 자연이에요. 사람 손 안 탄 자연이요. 그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사는 삶.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어요. 다섯 번째로 용기를 낸 것 자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민은 무서운 일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가족, 친구, 직장, 집, 익숙한 모든 것.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돌아가요. 근데 저는 해냈어요. 10년 버텼어요.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용기를 낸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40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 의미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도도 안 하고 평생 만약에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10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민은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최고의 선택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저한테는요. 후회 50%, 만족 50%. 딱 반반이에요. 자, 가끔은 한국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고 가끔은 뉴질랜드가 너무 좋아요. 이 편안함, 이 안전함, 이 여유로움 양쪽 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게 이민의 본질이에요.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잘 보시고 이민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민 가세요. 만약 아이들 교육 환경이 최우선이면 워라밸이 절실하면 자연을 진짜 좋아하면 돈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면 새로운 도전을 즐기면 이민 가지 마세요. 만약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 커리어가 최우선이면 한국 문화 음식 친구 없으면 못 사시면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면 모험보다 안정을 원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만약 배우자 중 한 명만 원하면 이건 진짜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영어를 아예 못하면 외로움을 못 견디면 자 계획비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이민을 고민 중이라면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후회와 함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엄마 곁을 못 지킨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딸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준 것에 대한 만족과도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저울질했을 때 아직은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년 후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는 한국에 돌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해요. PS. 이민은 정답이 없어요. 당신의 정답을 찾으세요.
이게 뭐든요.